홍명보 역대급 위약금 가관, 축구 팬들 경악, 히읗 축구대표팀 프리패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홍명보 감독이 짧은 유럽 출장을 마치고 귀국했다. 공식적으로는 외국인 코치 선임을 위한 미팅이 주된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대표팀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한 목표였던 것으로 보인다. 홍 감독은 손흥민이 곧 한국에 오지만 굳이 런던까지 가서 프리시즌을 보내고 있는 그의 시간을 빼앗았다. 그간 냉대했던 손흥민에게 먼저 다가갔다. 그러나 축구 팬들의 반응은 곱지 않다. 과거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을 저평가해왔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최종 명단에도 포함하지 않았다. 홍 감독의 축구 철학에서는 손흥민의 개인 플레이가 너무 강조된다고 판단한 것. 빠른 스피드와 뒷공간 침투는 뛰어나지만 동료와의 연계 플레이와 몸싸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2009년 이집트 20세 이하 월드컵부터 지휘봉을 잡은 홍명보. 손흥민은 제대로 기회를 잡지 못했다. 하지만 대표팀 골 갈증을 해결할 능력 있는 공격수가 부족해지자 결국 손흥민이 나섰다. 손흥민은 기회를 잡고 전력으로 임했고 홍명보 감독 체제 첫 경기에서 선제골과 쐐기골을 터뜨리며 주목받았다. 2013년 9월 6일 손흥민은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 처음으로 기회를 얻었다. 상대는 상대적으로 약한 IT였다. 손흥민은 자신감 넘치는 경기력을 선보였고 전반 20분 만에 선제골을 기록했다. 미드필더 지역에서 공을 몰고 들어와 페널티 아크 왼쪽에서 상대 수비를 제치고 오른발 슛을 성공시켰다. 후반 27분에는 한국이 3에서 1로 앞서고 있을 때 문전에서 절호의 기회를 잡아 두 번째 골을 기록했다. 승리의 쐐기를 박은 득점이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좋아하는 위치에 좋은 볼이 와서 선제골을 터뜨릴 수 있었다. 전반전 끝나고 감독님이 수비 움직임을 얘기해 주시며 하던 대로 하면 찬스가 날 거라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완벽한 플레이를 선보인 손흥민에게 관중석에서는 응원이 쏟아졌지만 홍 감독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2013년 10월 홍 감독은 파주 축구대표팀 훈련센터에서 대표팀은 손흥민을 위한 팀이 아니다 라고 단언했다. 이는 브라질전 후반에 교체 출전한 손흥민의 15일 만리전 출전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는 손흥민이라고 해서 출전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전략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으면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 감독은 손흥민에게 기회를 줬지만 여전히 탐탁지 않아 했던 모습이었다. 그리고 10년 후 홍명보는 다시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직에 올랐다. 자신이 강조하던 원칙도 깨졌고 여론이 좋지 않자 가장 먼저 손흥민이 있는 런던으로 향했다. 홍명보와 손흥민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알 수 없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홍 감독은 유럽 출장을 잘 마무리했다며 충분히 좋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홍 감독은 유럽에서 대표팀 주장 손흥민과 면담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선수들과 좋은 얘기를 많이 했다며 선수단 의견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명보 감독은 29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대표팀 감독 취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홍 감독은 외국인 코치와 손흥민과의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2. 축구협회 해체 국민청원 4만 명 넘어 홍명보 논란 일파만파.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와 해체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의 동의수가 4만 명을 넘어섰다.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 요청에 관한 청원은 27일 오전 8시 10분 기준으로 4만 765명이 동의를 얻었다. 이 안건은 현재 동의 청원 순위, 최다 동의 순서 3위에 올라와 있다. 청원을 올린 A씨는 축구대표팀 운영에 있어 공정한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만을 생각해 협회를 완전히 사유화한 이들로 인해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해 아시안컵에서 실패한 뒤 국민적 비판이 생긴 상황에서도
KFA는 새 감독 선임에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KFA는 해외 감독을 선임하고자 노력하는 것처럼 국민의 눈을 속이고 실질적으로는 처음부터 홍명보 감독을 사실상 내정하려는 꼼수를 부렸다. 홍명보 감독 선임함에 있어선 면접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축구라는 스포츠가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대표팀을 개인 소유물로 여기며 국민과 축구팬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행정을 계속해 보인 썩어빠진 KFA에 대해 감사와 해체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가 작성한 청원에 대한 동의는 내달 16일까지 진행된다. 기간 내 5만 명 이상의 국민이 청원에 동의하면 청원의 내용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 파문과 관련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스포츠윤리센터도 홍 감독 선임 관련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측은 기초조사 후 문제점이 발견돼 감사로 전환하게 됐다며 KFA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도 파악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와중에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는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에게 조롱성 메일을 보내 또 다른 논란을 촉발시켰다. 지난 23일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는 뉴시스 기자에게 문해력, 축구협회 설명문을 제대로 정독이라는 제목의 내용 없는 메일을 2차례나 보냈다. 축구협회가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설명한 내용 중 뚜렷하게 해소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자 문해력이 떨어지고 설명문을 정독하지 않았다는 조롱성 메일을 보낸 것이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협회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듯 좋은 정책이 안 나오는 이유를 알겠다. 저런 사람만 있으니까 개판인 거구나 등 비난이 쏟아졌다. 결국 고위 관계자는 지난 26일 오후 자신이 조롱 메일을 보냈던 뉴시스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했다. 3. 정몽규 축구협회장 100% 연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4선 연임을 강행할까? 이미 축구계에선 4선 연임을 확신하는 모양새다. 축구협회에 일했던 직원은 100% 연임을 확신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최근에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다. 2022 국제축구연맹 카타르 월드컵에서 파울로 벤투 감독의 주도적인 축구로 16강 진출에 성공했지만 이후 벤투 감독과 재계약 불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하면서 독단적인 행보가 계속됐다. 클린스만 감독은 대표팀에 집중하기보다 A매치 기간이 끝나면 미국 유럽으로 날아가 개인적인 행보를 계속했다. 체계적인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우승을 외쳤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역대 최고 황금 멤버를 보유하고도 아시아팀에 고전하며 좀비 축구 졸전 끝에 4강 탈락 고배를 마셨다. 아시안컵 이후 엄청난 비판이 일었고 비판 여론에 떠밀려 클린스만 감독 경질을 결정했다. 정몽규 회장은 절차대로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했다고 했지만 클린스만 감독이 직접 독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톱다운 방식을 말해 거짓으로 드러났다. 클린스만 감독 경질 후 차기 감독 선임에도 이해할 수 없는 행보의 연속이었다. 정혜성 위원장 중심의 전력강화위원회를 꾸렸지만 초기의 선택은 K리그 감독 빼오기였다. 이후 폴란 축구팬이 축구회관 앞에서 트럭 시위를 하자 외국인 감독으로 선회했지만 협상 실패. 막바지에 키를 잡은 이임생 총괄기술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읍소 끝에 선임하면서 현재까지 문매를 맞고 있다. 연이은 졸속 행정에 정몽규 회장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실상은 아닌 모양이다. 현재에는 사라진 대한축구협회 기획실에서 일했던 최호영 씨는 유튜브 믹스트존 K를 통해 정몽규 회장이 4선에 도전할 거라고 보냐?는 질문에 100% 하려고 한다. 깜짝 놀란 게 얼마 전에 현대산업개발이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후원사가 됐다. 이것은 100%라며 혀를 내둘렀다. 영상, 촬영 전에 축구협회와 관련 있는 인물에게 또 확인을 해보니까 무조건 4선에 도전한다고 말하더라 라고 물으니 그럴 것 같다. 도전을 할 것이다
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몽규 회장이 지난 5월 2024 아시아축구연맹 총회에서 AFC 집행위원에 선출됐을 때도 협회장 4선 도전 위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았다. 당시 정몽규 회장은 AFC 집행위원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해 AFC 정관에 따라 투표 없이 추대로 선임이 확정됐다. 정몽규 회장 외에도 중앙아시아에 할당된 여성위원 몫으로 단독 출마한 미고나 마흐마다리에바, 타지키스탄 위원도 함께 선임됐다. 최 씨는 현재 한국 축구 문제점이 정몽규 회장 리더십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100% 리더십의 문제로 보고 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리더십의 문제로 축구협회가 이렇게 된 것 같다. 관련된 분과 이야기를 해보면 본인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번에는 빨리 그만두고 좋은 분들이 축구협회를 맡아주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부드럽게 퇴임을 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실제 정몽규 회장은 아시안컵 졸전과 불같은 축구팬 여론과 달리 자신의 에세이 축구의 시대를 통해 국내 축구팬과 국민들은 대표팀 감독에게 아버지나 선생님 같은 리더십을 기대하는 것 같다. 클린스만 감독은 각자 스스로 프로페셔널해야 한다는 확고한 소신이 있었다. 평소 생활이나 숙소에서 활동, 식사 시간 등은 최대한 자유롭게 해주려고 했다. 아시안컵 사태를 통해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창의성과 원팀 정신의 오묘한 관계에 대해서 새삼 깨달았다 라고 밝혔다. 만약 정몽규 회장이 물러난다면 차기 후보들이 있을까? 그는 항상 나오는 분들이 있다. 아무래도 현대 쪽 베이스다 보니까 정몽규 회장이 하고 있을 것이다. 허승표 회장이라고 예전에 축구선수도 하시고 영국에 처음 진출한 분으로 알고 있다. 그분이 나오실지 다른 쪽 라인에서 나올지 그런 그룹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축구에 기본적인 네트워크나 관심이 있는 그런 쪽 빼고는 잘 나서지 않는 것 같다. 한국 경제계 쪽을 보니 다들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고 침범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 라고 분석했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리더십으로 축구협회가 정상화되길 바랐다. 그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정몽준 회장이 없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당시 리더십은 모두가 존경했다. 정상적인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라면 어느 쪽에 누가 와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너무 비정상적이다. 무조건 빨리 바뀌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